신사숙녀 여러분, 남성 신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기관인 전립선이 일상생활의 질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방광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속삭임에 갑자기 깨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소변이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얼마 후 잠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눈은 메기처럼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담요를 쿡쿡 찔렀지만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 하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많은 남성,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흔히 겪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신체가 아랫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많은 경우 서둘러 약을 먹거나 복잡한 불임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때로는 우리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이상해 보이거나 평소 생각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요로 문제를 줄이는데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몇 가지 일상 습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치가 아래에서 공유하려는 팁과 습관은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나 재미로 전해지는 민속 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 중 다수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남성들에 의해 조용히 적용되어 왔으며 요로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효과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어 연속으로 2번 오줌을 누는 습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샤워를 마친 후 차가운 물로 해당 부위를 헹구거나 골반저 근육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반직관적이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것 보기에 반직관적인 것들이 방광이 끊임없이 울어서 긴 잠 못 이루는 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외출하거나 일할 때 화장실을 계속 찾아야 하는 어색한 순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채팅에서는 10가지 습관, 10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은 좀 웃기게 들리고 어떤 팁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뒷받침되거나 입증된 실제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약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치와 함께 전립선 건강관리가 복잡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보세요. 이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아 노년을 최대한 충만하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습관입니다. 이중 소변. 의학에서는 코끼리 못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선진국인 일본,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많은 신사들이 조용히 적용하고 있는 작은 팁이자 간단한 기술이지만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거나 소변이 오래 남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듣고 나면 왜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의아해하실 겁니다. 간단하죠. 처음으로 소변을 본 후 끝났다고 느낄 때 바로 바지 지퍼를 올리거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대신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가만히 서 있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는 변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특히 하복부와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30초에서 1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그런 다음 조금 더 세게 밀어보고
다시 소변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방광 어딘가에 숨어있던 소량의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밀려나오는 것을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이면에 어떤 과학이 있나요? 남성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특히 50세가 넘으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립선의 크기가 점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방광에서 외부로 소변을 운반하는 관입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마치 물담뱃대를 쥐는 것처럼 요도를 압박해 소변의 흐름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방광이 단 한 번의 배뇨로 방광에 있는 소변을 전부 배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배뇨 후 소량의 소변이 방광에 남습니다. 이 잔뇨는 배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 하복부의 무거운 느낌, 불편함을 느끼게 하며 특히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게 하는 야뇨증의 원인이 됩니다. 더욱 나쁜 점은 소변이 오랫동안 방광에 머물러 있으면 박테리아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요로 감염, 방광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배뇨는 자연스러운 방광 청소로 방광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여 남아있는 소변을 배출하는 간단한 기계적 방법입니다. 약물이나 복잡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을 청소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쓸어 넘기고 잠시 멈추어서 숨겨진 모서리를 쥐에 깊게 확인한 다음 다시 쓸어 넘기면서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방광도 이와 같이 철저히 세척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작은 요령을 시도한 뒤 하복부가 훨씬 가벼워졌고 소변을 본 뒤 따뜻하고 불편한 느낌이 더 이상 없었다고 하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정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더 좋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 다음번에 소변을 볼 때 시도해 보시겠어요? 하루 5분 스쿼트. 쪼그리고 앉기. 우리 조부모님이 들판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또는 현관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 취하던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매우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골반저 전체에 좋은 운동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쪼그리고 앉는 것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매트에 앉아 식사하거나, 야채를 따거나, 낮은 수도꼭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이웃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하지만 편안한 소파, 현대적인 사무실 의자, 심지어 서양식 변기까지 대중화된 오늘날의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점차 이 자연스럽고 매우 유익한 앉는 자세를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일할 때부터 식사할 때까지, TV를 볼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요. 그렇다면 스쿼팅이 전립선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발꿈치가 바닥에 닿거나 거의 닿고 등을 비교적 똑바로 유지한 채 올바르게 쪼그리고 앉으면 허벅지와 몸통 사이에 매우 자연스러운 각도가 형성됩니다. 이 각도는 골반저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에는 전립선, 방광 및 기타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이러한 장기는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노폐물 제거 과정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고 스트레칭하세요. 골반저 근육은 하복부의 모든 장기를 지탱하는 해먹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근육 그룹입니다. 이 근육 그룹은 배뇨와 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하고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유연성과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방광을 최적의 위치에 놓으세요. 쪼그리고 앉으면 방광과 요도가 더 제대로 정렬되어 소변을 더 쉽고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변기에 앉아서 배변하는 것보다 쪼그리고 앉아서 배변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단 몇 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쪼그리고 앉는 습관을 유지하는 남성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보다 배뇨곤란이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자연스럽게 3에서 5분 정도 스쿼트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양치질을 할 때, 서 있는 대신 쪼그리고 앉을 때, TV를 볼 때, 의자에 앉는 대신 바닥에 쪼그리고 앉을 때, 심지어 휴대폰을 스크롤할 때 등 여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처음 시도해 보거나 특히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았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가볍게 앞바닥에 얹거나 벽에 기대거나 낮은 의자에 기대어 지지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1분씩처럼 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시간을 늘려도 됩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해보세요. 몇 주가 지나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체는 하복부가 가벼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소변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수월해지며 노력해보고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원한 샤워를 하세요. 특히 추운 날에 시원한 목욕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너무 추운데 왜 시원한 목욕을 하자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치는 한겨울에 얼음 목욕을 하거나 강물에 뛰어들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혈액순환과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지지하는 매우 간단하고 온화하고 완전히 과학에 기반한 수치료법입니다. 전립선은 하복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부위에는 작은 혈관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우리 몸이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면 이 골반저 부위로의 혈류가 정체되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정체는 전립선염을 악화시키거나 악화시켜 배뇨 시 통증, 잦은 배뇨, 하복부 불편함, 심지어 배뇨나 사정 시 날카로운 통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소 냉수요법은 해당 부위의 순환계를 위한 가벼운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치료법과 말초혈관 재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온도인 약 26에서 30디그리 셀시어스의 시원한 물, 너무 차갑지 않은 시원한 물에 노출되면 피부와 피하 조직의 작은 혈관이 부드럽게 수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차가운 물에 노출되는 것을 멈추면 이 혈관은 자동으로 다시 확장됩니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수축과 확장은 자연스러운 혈액순환 효과를 만들어내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조직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며 국소적으로 축적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효과는 염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여 많은 남성이 경험하는 긴장감과 불편함을 완화해 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매일의 목욕 루틴에 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샤워기 헤드를 약간 차가운 온도로 바꾸세요. 너무 차갑지 않고 피부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샤워기 헤드를 겨냥하고 배꼽 아래의 하복부, 양쪽 사타구니 부위, 그리고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에 시원한 물줄기를 살짝 뿌려주세요. 약 15에서 30초간 차가운 물 분사를 유지하세요. 추위에 민감하다면 5에서 10초 정도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리세요. 이러한 치료를 받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로 신체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거나 운동 후로 골반저 부위를 진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치의 친구 중에 이런 작은 비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추위가 무서워서 주저했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시도해본 결과 하복부가 정말 가벼워졌고 긴장감이 줄어들었으며 놀랍게도 잠도 더 잘 잤다고 합니다.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추운 기온은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감기, 발열이 있거나 기타 허약증이 있는 경우 이 치료법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부전,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심각한 순환기 질환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온도 변화가 수반되는 치료를 적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시원한 물치료법은 기적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국소 염증을 줄여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전략적으로 참으세요.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야 하고 너무 오래 참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장에 나쁠 뿐만 아니라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특히 너무 오랫동안 소변을 참아 불편함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통제되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소변을 참는 방법을 안다면 이 동작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되고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하치가 더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골반 바닥에 위치한 해먹 모양의 복잡한 근육 그룹으로 방광, 직장, 특히 남성의 전립선 등 복부의 내부 장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 그룹은 또한 요도와 항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배뇨와 배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골반저 근육은 생리적 기능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 여성의 출산, 과체중 또는 앉아서 보내는 생활 방식 등으로 인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하면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요실금, 기침, 재채기, 큰 소리로 웃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증상, 소변 급박감, 갑작스럽고 조절할 수 없는 소변 충동,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 것은 골반저 근육군의 힘과 지구력을 활성화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케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골반저 근육을 자연스럽게 조이는 운동이며 사타구니 부위를 위해
바디웨이트 리프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올바르게 수행하면 매우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소변이 급하지 않지만 중간 정도의 소변 충동을 느낀다면 화장실에 서둘러 가는 대신 5에서 7분 정도, 가능하다면 10에서 15분 정도 소변을 참아보세요. 지연 시간 동안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호흡에 집중하고 깊고 고르게 호흡하세요. 동시에 소변이나 가스를 참듯이 골반저 근육을 살짝 조여보세요. 몇 초간 조인 상태를 유지한 후 천천히 이완하세요. 소변을 참는 동안 이 쥐어짜기 놓기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 평소처럼 소변을 보면서 이중배뇨법을 사용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전략적 방광 유지 운동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방광과 요도 괄약근 조절 훈련, 골반저 근육 강화, 방광과 전립선 지지, 소변 흐름 조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을 조이고 이완시키는 것은 골반저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이나 전략적 소변 유지와 같은 유사한 방법을 통한 규칙적인 골반저 근육 훈련은 야뇨증, 요실금, 급뇨 증상을 크게 줄여 남성과 여성, 특히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하치는 절대 소변을 긴장, 복통 또는 극심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참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목표는 고문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방식으로 부드럽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지연 시간을 줄이세요. 운동선수처럼 방광과 골반저 근육을 훈련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능력과 질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상상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방광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외출 시 자신감이 높아지며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어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끓인 물 시금치 수프, 다진 고기를 넣은 시금치 수프, 게살을 넣은 말라바르 시금치 수프, 시원한 호박 수프 등의 소박한 야채 수프와 음식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대로 살린 간단한 찜 요리와 삶은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습관이나 사치스러운 식사는 고기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 힘을 얻으려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균형을 잃어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녹색 야채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달콤하고 신맛이 나는 돼지갈비 한 접시나 기름진 돼지고기 한 냄비를 메인 요리로 먹는 대신 고기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캣소스를 곁들인 혼합 야채 한 접시, 콩나물과 코끼리 귀를 넣어 요리한 뱀장어가 들어간 신맛이 나는 수프 한 그릇, 또는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간단한 두부 한 접시를 더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전립선이 고마워할 것이고 몸 전체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고 장기적인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신사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살기 위해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아침포 한 그릇에 신선한 고추 몇 조각을 더해 먹는 것을 좋아하거나 삶은 고기를 생선 소스, 진한 고추, 마늘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거나 가끔은 소금과 매운 고추를 곁들인 풋망고 조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면 하치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현대 과학은 여러분의 식습관이 전반적인 건강과 특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추, 특히 고추, 붉은 고추, 피망과 같은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품종에는 카프사이신이라는 매우 특별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칠리를 먹을 때 혀에 뜨겁고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타는 듯한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염증을 퇴치하고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 침묵의 영웅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성염증은 건강한 전립선의 큰 적입니다. 장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방광을 자극하고 요도를 압박하여 잦은 배뇨, 배뇨 시 통증, 밤에 자주 배뇨, 하복부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련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카프사이신은 신체의 여러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카프사이신은 작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어 전립선을 포함한 장기로 혈액이 더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순환되도록 돕습니다. 일부 예비 연구에 따르면 카프사이신은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아직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치 등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매운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남성은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밋밋한 식단을 하는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문제의 발병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가능한 한매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요리에 고추를 많이 넣으면 건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예술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성 궤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산성 역류증이 잦은 사람이라면 매운 음식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운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매운 음식을 먹는 방법은 적당량을 섭취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요리와 함께 섭취하며 천연 매운 향신료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국수, 당면 또는 신맛이 나는 수프 한 그릇에 얇게 썬 신선한 고추를 몇 개 넣어보세요. 끓인 요리, 볶음 요리 또는 수프에 검은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신선한 생강과 강황을 끓인 요리, 스튜, 수프에 넣어보세요. 마늘은 또한 좋은 항염 특성을 지닌 향신료입니다. 이러한 천연 향신료는 전립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시황, 생강, 마늘, 후추, 칠리와 같은 향신료를 일상 요리에 사용하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풍미를 더해주는 보조 향신료로만 여길 뿐입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온화한 천연 약재로 여기고 식사 중에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당신의 전립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활력을 좀 주세요.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배변과 음식 일지를 작성하세요. 요즘 왜 계속 오줌을 누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매일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두세 번씩 깨어나야 하고 잠을 전혀 못 자야 할까요? 아니면 왜 우리는 방광이 갑자기 터질까봐 항상 두려워서 낮 동안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멀리 떠나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매우 현실적인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먹었어? 뭐 마셨어? 몇 시에 잤어?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다시 물었을 때 가끔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웃고 머리를 긁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로 직접 소통하지 않고 증후, 증상,
행동을 통해 우리와 소통합니다. 이 신체책을 이해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작은 노트나 펜,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 앱뿐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적어보세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횟수를 추정해보세요. 낮 동안 물과 차, 커피, 맥주, 와인 등의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 특히 저녁에는 언제 마셨는지, 하루 동안 주로 먹는 음식을 나열하고 특이하거나 매운 음식이나 배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음식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기타 특이한 증상으로는 하복부 통증, 배뇨 시 통증, 잦은 배뇨, 스트레스 수준 또는 낮 동안의 특별한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일주일 안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배뇨 습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전날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온 이유가 진한 커피를 2잔 연속으로 마셨거나 저녁에 죽순을 넣은 신맛 나는 생선탕을 먹어서 소변이 많이 나왔거나 오후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셔서 밤에 3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세부사항을 발견하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오후 8시 이후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않거나 오후에 마시는 커피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뇨증이 크게 개선되어 밤중에 화장실을 헤맬 필요 없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기를 쓰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노란색 죽을 3개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기를 쓴 뒤 돌이켜보면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일기를 진지하게 쓰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초능력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와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입니다.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간에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녹색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감정이나 일반적인 조언이 아닌 그러한 행동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소변 문제로 의사를 만나야 할 경우, 이 간단한 일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더욱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질문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친구들이 요즘 왜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피부도 그렇게 붉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 비결은 마시는 물 한 방울, 먹는 한 입 한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즉 자신의 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세요. 현대 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많은 신사들은 은퇴한 후에도 진정한 휴식 없이 리믹스 곡처럼 사는 듯합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했다. 아침 식사는 보통 서둘러서 먹으며 제 시간에 직장에 도착하기 위해 5에서 10분 안에 서둘러 먹습니다. 낮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직장, 재정,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휴식을 취하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 늦은 밤까지 TV, 컴퓨터,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곤 합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마치 결승선이 없는 경주처럼 필요한 휴식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전립선도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오염된 내부 환경에서 당신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호르몬은 요로게나 남성의 생리 기능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신체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과부하되고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전립선과 골반저 전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대증 악화, 배뇨 장애, 수면의 질 저하, 소변 흐름 조절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때로는 값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속도를 늦추고 몸과 마음 모두에 필요한 고요함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종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즉, 하루에 15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좀 이상하고 우스운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순간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 후에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약입니다. 집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부드럽게 들이쉬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집이나 정원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각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창가에 앉아 나무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행복한 추억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세요. 이런 것 보기에 시간 낭비인 순간들은 교감신경계, 싸움 도피 반응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 휴식 소화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다른 균형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기회가 생깁니다. 전립선과 골반장기도 휴식을 취하고 압력을 낮추며 회복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얻습니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휴식을 취하고 속도를 늦추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남성은 끊임없이 일하고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성보다 야뇨증이나 긴급요즘과 같은 요로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몸을 경주용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세요. 톨게이트에 들러 정비와 연료 보급을 하지 않고 계속 최고 속도로 주행하면 언젠가는 엔진이 과부하되어 손상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립선도 비슷합니다. 더 잘 기능하고 더 오래 지속되려면 잠시 멈추고 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중한 15분을 자신과 전립선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몇 시간이고 TV를 시청하는 것이 너무나 흔해져서 앉아있는 것이 기본 상태가 된 듯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부터 은퇴자까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의자를 전립선 건강에 해로운 잠재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한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 특히 아침 내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일하거나 영화를 연달아 보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경우 골반저근에 많은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골반저 근육에는 전립선, 방광 및 기타 여러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상체의 무게가 이 복부에 집중되어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장기간의 압박으로 인해 혈액이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마치 질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동시에 운동 부족은 골반저 근육을 약화시켜 잦은 배뇨, 잔뇨감, 하복부가 무거운 느낌 등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무직 근로자, 몇 시간이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운전자, 게임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은 종종 배뇨 문제에 대해 불평하며 소변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취미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의 습관을 아주 작게 바꾸는 것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고 따르세요. 직장에서 45에서 60분 앉아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이 운동은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방 안을 몇 번 걷다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어깨와 몸을 가볍게 늘려 등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고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몇 번 해보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엉덩이, 무릎, 발목을 제자리에서 살짝 돌려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볍게 몸을 흔들어도 됩니다. 이런 동작을 번갈아가며 1에서 2분만 해도 골반저 근육의 압박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근육군을 깨우는 데 충분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면 몇 가지 지원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골반저와 전립선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려면 중앙에 천공이 있는 특수 시트 쿠션에 투자하세요. 가능하다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사용하여 업무 시간 내내 앉은 자세와 선 자세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배를 내밀고 앉아 마치 먹이를 노리는 닌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로 앉으면 자신감이 없고 피곤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복부와 회음부로 가는 자연스러운 혈류를 방해합니다. 똑바로 앉는 습관을 들이고 척추를 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하고 어깨를 이완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사가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일어서서 움직이는 습관과 앉는 자세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등 일상의 작은 변화만 주어도 전립선은 안도감을 느끼고 매일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준 데 대해 분명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은 최후이자 가장 강력한 영적 치료법입니다. 이는 숨겨진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전립선과 그에 따른 요로 및 성 문제는 모든 신사가 대중 앞에서 소리치거나 누구와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침묵, 이러한 은폐, 이러한 조용한 고통 자체가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걱정이나 건강 문제를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몸은 더욱 긴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증가합니다. 골반저 근육과 방광, 요도의 평활근을 포함한 근육이 수축되기 쉬워져 흐름이 더욱 어렵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자신의 걱정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해주는 인생의 동반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과 함께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형제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일기의 증상과 걱정사항을 적어두면 의사를 만났을 때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건강심리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건강 문제를 공유하는 행위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적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심지어 생리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생리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치는 아내에게 마음을 열거나 병원에 가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그날 밤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는 횟수도 줄었다는 남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목소리를 내면 더 이상 조용한 건강 문제와 싸우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주말 저녁에 가까운 친구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야 밤에 종종 오줌을 누려고 깨어나는데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문제일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친구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의 경험에 기반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그저 동정 어린 고개 끄덕임이나 진심 어린 공유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위안을 얻고 문제에 맞서기 위한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민감한 주제에 직면할 용기가 있고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을 용기가 있으며 이러한 공유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몸과 대화할 용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무에게도 당신의 문제를 말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예방적 연구는 전립선 건강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여정의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사 여러분, 하치는 전립선 건강 관리가 쓴 약으로 가득한 싸움이거나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병원 방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작은 조정과 일상생활 속의 간단한 습관에 있습니다. 방광을 비우기 위해 이중 소변을 보는 연습을 하거나 매일 몇 분씩 쪼그리고 앉아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거나 간단히 저녁 식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붉은 고기 한 조각 대신 녹색 야채 한 젓가락을 더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지며 삶의 질도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은 잠을 더 잘 자고 밤에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걱정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감을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며 나는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을 더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와 실질적인 제안을 주었다면 하치는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친구, 동료 또는 사랑하는 사람, 특히 밤에 잦은 배뇨나 전립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신사분들에게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공감, 의미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치와 그 팀은 이 채널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지만 과학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몸은 매일 조용히 작동하는 기적의 기계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낙관적이며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하치는 작별 인사를 전하고 다음 유용한 공유에서 다시 만나요.